안녕하세요. 비커밍 크루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공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때는 1차 온라인 면접을 마치고 1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 이제 정말 중요한 2차 임원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1차 면접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2차 임원 면접은 오프라인에서 보는 첫 대면이자 회사의 임원진들 앞에서는 핵심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원 단계에서 참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픈 결과를 받곤 합니다. 그러면 2차 임원 면접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2016년부터 비커밍 크루 강사를 해오면서 제 수강생분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한 항공사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2차 임원 면접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생각을 참 나이스하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만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천천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은 1차 비대면 면접에서는 딱 기본적인 사항만 봅니다. 기본적인 태도, 이미지, 이 사람을 뽑아서 우리 회사의 매뉴얼을 가르쳐서 바로 실무에 투입시켜도 좋을지 등 딱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 필터링 하듯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속된 표현으로 거르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1차 필터를 거쳐서 통과한 사람을 2차 임원진 앞에 세웁니다. 그럼 임원들은 거기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회사의 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올 신입이 정말로 궁금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학창 시절에 학교에 전학생이 오면 정말 궁금하잖아요. 전학 오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뭘 잘하는지 등 이렇게 전학생도 궁금한데 본인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학생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반에 이제 전학생이 와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어디 학교에서 전학을 왔고 나는 이 학교랑 정말 잘 맞을 것 같고 내 성격은 정말 사교적이고 누구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너네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이 학교의 모든 것과 잘 맞을 것 같아. 전학생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이거를 듣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기 포장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회사의 임원진도 그렇습니다. 면접을 보는 지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 회사랑 잘 맞겠다. 저 지원자는 팀원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겠다. 저 지원자는 서비스가 괜찮네. 이렇게 면접관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본인이 자기 포장을 해서 먼저 말을 하게 돼버리면 면접관은 스스로 느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원자 본인의 생각을 나이스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면접관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면접관이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능력이 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잘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 씨는 최악의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라고 임원진이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멈춰놓고 잠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악의 서비스를 받았던 경험을 물어본 건데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평소에 준비를 했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당황을 하고 일단 답변을 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저의 최악의 서비스 경험은 어디에서 받았던 서비스인데 그때 저는 별로였고 불쾌함을 느꼈고 저에게 있어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임원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임원진은 최악의 서비스 경험이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회사의 임원진이자 한편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 지원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원자가 최악이었고 불쾌했고 너무 싫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면 임원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임원진은 갑작스럽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지만 그 간단한 질문 속에서 그 지원자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어휘력, 인품, 그리고 사고방식을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토대로
나름대로 이 지원자는 승무원이 되어서도 승객이랑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타고나서 뛰어난 어휘구사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연습한 만큼 나옵니다. 자기 생각을 예쁘게 표현하면서 조리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혜원 씨는 팀 불화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혜원 씨는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임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본인의 생각이 조리 있고 예쁘게 나오지 않았다면 연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저도 승무원 준비를 할 때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면서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을 하려고 목이 쉴 정도로 연습을 했습니다. 만약에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목이 아프지 않다면 어쩌면 잘못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계속 표현하려고 해야 하고 그 표현이 맞는지 점검하고 고쳐서 또다시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 그것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쟤는 정말 좋은 친구야, 정말 성격이 좋아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정말 성격이 좋아, 나는 좋은 애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친구의 태도,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그 친구의 마인드를 알게 될 때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임원 면접의 전부입니다. 면접관으로 있는 임원분들이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요. 이것이 제가 오랜 기간 승무원 준비생 분들을 만나면서 임원 면접을 통과한 모든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떤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스러운 기색은 있어도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참 조리 있고 그 속에 예쁜 마인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